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토픽을 하나 정해봤어요. 그 주제가 OLED 장비 수준은 늘어나고 2차 전지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 제 지인이 꼭 좀 봐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OLED 장비도 수주하고 있고 2차 전지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필 옵틱스라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이랑 좀 뭔가 많이 바뀌었죠. 약간 너무 칙칙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바꿔보는 방향으로 조금씩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영상을 들어보신 후에 바로 가능하다면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해당 기업을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응용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은 영상의 댓글 또는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고 그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요. 혹은 골뱅이 마이더스로 검색하셔도 뜨니까요. 뭐 어떻게든 편한 방법으로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필 옵틱스 2020년 3분기 보고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3분기죠. 그 4분기, 그러니까 그 결산 보고서는 아마 올해 3월 30일 이내에 다 나올 텐데요. 아직은 3분기 보고서로 리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결산 나오면 결산을 또 리뷰하도록 할게요. 기업은 필 옵틱스입니다. 대표이사님은 한기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기업의 개요에서 요 필에너지라는 기업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기업은 그 물적 분할한 신설 법인입니다. 자, 여기도 제가 또 해놨죠. 2차 전지 공정 장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제가 증자 현황도 사실 스몰캡 투자할 때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좀 이슈가 굴곡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네, 굴곡이 있었다는 뜻이죠. 자,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 그리고 뭐 BW도 이제 많이 뜨는데요. CB랑 BW가 떠 있으면 무조건 보수적으로 이 매물들은 다 희석된다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250억 원은 시설 자금 150억, 운전 자금 100억 원인데 일단 227만 주는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발행 정관상으로는 5천만 주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1887만 주. 근데 227만 주를 더하면은 대강 한 2100만 주 정도까지 물량이 늘어난다. 거의 한 10% 이상 물량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랑 뭐가 달라? 왜냐면 이제 희석이 될 경우에는 주가 그 가치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희석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분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적자가 크게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운전자금 100억 원이잖아요. 작년까지 좀 힘들었다. 근데 올해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턴어라운드 주식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턴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배당금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이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대체로 항상 배당이 없습니다. 뭐 배당 안 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어,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다라고 할 때 사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나는 재무제표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보면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의 한 10% 정도밖에 안 본 거거든요. 진짜 이제 여유가 되신다라면 지금 보이는 이 사업의 내용, 그리고 재무제표 끝에 보면 주석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석까지는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필옵틱스는 핵심 구유 기술인 광학 설계 및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리지드 및 플렉시블 OLED 제조 공정과 그리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LED랑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개념 3D 검사 장비 외에 각종 광학 이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요게 아직은 메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 업계의 현황인데요. 업계의 현황은 LCD에서 OLED로 이제 서서히 좀 판이 넘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정말 오래 투자를 했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손절을 크게 쳤었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듣던 것 같습니다. 슬픈 과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자, OLED가 시장에서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데 OLED는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LCD와 달리 후면에서 빛을 쏘아주는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LCD 모니터를 보면 뒤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물론 옛날 우리 CRT 모니터는 훨씬 더 컸죠. 그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OLED로 들어가면서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백라이트 유닛인데 그 액정 쪽에다가 뒤에 백라이트 그러니까 우리 흰색 라이트를 비춰주는 유닛이 원래는 필요했었고요. 지금은 그게 없어짐으로써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백라이트 유닛이 없기 때문에 플렉시블 OLED도 가능해진 거죠. 더 이상 뒤에 뭐 딱딱한 그런 장비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휘도에 따른 명암 변경 없이 야외에서도 탁월한 색감을 가진다. 우리 휴대폰의 대부분은 OLED 액정을 채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밖에서 봐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우리 LCD 모니터 같은 경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죠. 제 모니터는 잘 보이네요. 어쨌든 보통은 달라지죠. 근데 OLED는 보는 각도에 따른 색감이 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LG OLED 광고를 보셨으면 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뭐 완벽한 암흑 검정색을 구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LCD 뒷판에는 이 백라이트 유닛 때문에 껌껌해야 되는데 완전한 밤이라면 완전한 암흑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이는 백라이트 유닛 때문에 약간 회색에 가까운, 회색이라기는 좀 그렇고 약간 희끗희끗한 느낌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OLED는 완벽한 암흑이 구현이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플렉시블 OLED는 OLED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말고 폴리아미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하여튼 이미드 아미드 기판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휘어집니다. 휘어져.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플렉시블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밴더블 그리고 롤러블 그리고 폴더블이 가능해진 거죠. 우리 요즘에 삼성 갤럭시 폴더도 나왔죠. 이런 접히는 기술이 가능한 이유는 OLED 화면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차 전지는 방전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전지, 우리 시계 뒤에 놓는 전지 있죠.
그런 전지를 이야기하고요. 2차 전지는 우리 어릴 때 미니카 다들 한 번씩 가지고 노셨죠? 미니카 충전지 끼우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 충전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걸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자, 미니카 뭐 대부분 모르면 너무 동생일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제 또래라면 미니카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하를 가진 이온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 대표 기업들 하나씩은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제가 말해드릴까 하다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직접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자, 쭉쭉 내려가 보면 자, 산업의 특성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주기로 나타나는 경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크리스탈 사이클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자,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투자를 시작하면 일정 시점 이후 동시에 생산 물량이 급증하여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되고 초과 공급으로 인해 투자 축소는 일정 시점 이후 증가하는 수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이 계속 발생해서 경기의 사이클을 타게 된다. 그냥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기가 호전되면 장비 업체의 실적은 패널 업체의 실적보다 더 크게 개선되나. 디스플레이 산업 경기의 하락 국면에는 패널 업체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타난다. 오늘인가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실적 떴죠? 잘 떴죠? 상당히 잘 떴죠? 아마 필오픽스도 더 좋게 뜨겠죠. 변동폭이 더 크니까요. 보통 우리가 장비 업체들이 그 원청보다 훨씬 더 큰 변동폭을 가집니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 자, 현재 장비 시장은 특정 장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두세 개 업체가 과점하는 경쟁을 보이고 있고, 이는 패널 업체들이 장비 구매 선의 다변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한 개 업체에 독점적으로 줘버리면 단가 협상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죠? 독점이니까 야, 나 말고 너한테 납품할 사람 없잖아. 단가 더 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그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받는 OLED를 다변화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 BOE라든지 이런 업체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곳에서 OLED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가장 큰 이유는 3D한테 그 시야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독점을 웬만하면 막으려고 하고요. 더블 벤더는 기본적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점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OLED 등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장비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공동 연구, 거래관계 강화 등의 방법으로 핵심 장비에 대해서 국내 장비업체를 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우리나라 업체들을 쓴다.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장비의 입고 후 부품 교체, 수리 등 신속한 AS 대응이 국내 기업이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핵심 기술이 사회로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유출시키면 잘려 나가죠. 네. 결론적으로 이런 그 OLED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을 같이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시장의 특징은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힘듭니다.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좀 많은 그 이슈들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규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힘들다라는 포인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이 리튬 2차 전지는 IT 기기나 전기 자동차에 탑재되는 완제품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당연히 생기겠죠. 경기 호황 시에는 완제품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재고도 비축하니까 세트 업체로부터 주문이 많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근데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또 수요 감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놨죠. 자,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으로 전지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죠. 현재 조금씩 계속 싸질 겁니다.
자, OLED 시장이 2019년에 259억 달러였는데 CAGR로 10.9% 성장해서 26년도에는 529달러로 성장할 거라고 하네요. 거의 더블 더 나는 거죠. 더 날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 OLED가 계속 우리의 삶에 파고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뭐 얼마 전에 제 지인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뭐 창문에도 OLED 패널을 붙이고 쓰는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날이 온다라면 OLED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자, OLED는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꽉 잡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잡히는 건 BOE 때문에 그렇게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CD와 달리 OLED는 TFT를 제외한 재료 증착 및 인캡단의 범용 재료가 쓰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수요율 캐치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뭐냐면 우리 어떤 걸 예로 들어주면 좀 쉬울까요? 그 디지털 카메라는 참 만드는 업체들이 많죠. 근데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자시계 만드는 업체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아날로그 시계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시계를 만드는 업체들이. 어떤 말 하고 싶냐면 LCD가 그런 전자적인 특성을 띈다라면 OLED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띱니다. 그 증착을 시킬 때 어떤 각도로 어떻게 증착시키느냐에 따라서 마더글라스에 증착이 잘 되고 버리는 부분이 로스가 작아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실험이나 테스트를 거쳐서 그런 노하우를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수율 캐치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OLED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날로그가 훨씬 더 복제하기 힘들죠. 자, LG 디스플레이에서 설비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 업체들도 설비 증설에 가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차전지 산업인데요. 2018년도에 137기가와트인가요? 이게 기가와트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 1120기가와트로 연평균 35%. 이건 말이 안 되는 성장률인 거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현재 리튬 이온 전지의 주 수요처는 아쉽게도 전기차가 아니죠. 대부분 IT 어플리케이션들 장치들이고요. 전체 리튬 그 이온 전지 출하에서 소형 비중이 80%, 소형이란 게 얘네들이에요.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소형들은 침투 페네트레이션이 엄청 높게 나오죠. 77%, 뭐 52%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성장하려면 전기 자동차랑 ESS 부분이 성장하면 같이 그 시장 자체도 매우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그린 뉴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이야기한데요. 그런 장치에서도 ESS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ESS가 전년 대비 28.6%, 그리고 EV 전기차는 전년 대비 34%, IT가 전년 대비 2.4%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수요차가 증가를 하죠. 결론적으로 엄청 성장할 거다. 이거 뭐 2017년 94억 달러였는데 979억 달러면 이거 뭐 10배, 10배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가 그 만들고 있는 OLED도 꾸준히 성장할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성장할 거야. 근데 우리 원청 업체에 의해서 변동폭이 커. 근데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OLED 업체들이 힘들었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곧 우리도 좋아질 거야.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록팁스의 2차 전지 분야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 SDI라고 합니다. 그 헝가리에 공장 지은 거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죠? 자, 뭐 경쟁 현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크게 보실 부분은 요 정도.
생산 라인에 따라서 적합한 장비가 서로 다르므로 이건 뭔 뜻인가요? 오더 메이드란 뜻이죠. 그 원창에서 어떤 오더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다르다. 이런 기업들은 특징이 뭐냐면 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들어간 장비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 다 다르다라고 공시가 되고요. 자, 패널 업체와의 기술 공동 개발. 아까 전에 그 라인마다 들어간 게 다르고 핵심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패널 업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이런 성향 때문에 신규 업체는 진입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어디 적혀 있지는 않죠. 자, 그리고 보시면 R&D는 뭐 읽지를 못하겠네요. 숄트 펄스 레이저인가요? 필름 커팅 기술의 세계 최초로 가지고 있다. 필름 커팅이 필요한 게 뭐냐면 플렉시블에 들어간 게 아까 전에 그 폴리아미드라고 했죠. 그런 플라스틱류를 자르는 기술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게 또 눈에 띄었던 게 UTG 글라스 가공 설비 시장이라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에서 내재화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언뜻.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와 제조와 관련해서는 이거 문맥이 좀 이상한가요? 이상하죠? 2차 전지와 제조화. 2차 전지 제조화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양극, 음극의 메탈 베이스 위에 각 활물질들을 코팅 후 와이딩 하기 전 전극택 형성을 위해서 활물질이 코팅되지 않은 무지부를 노칭 형상하여 커팅하는 공정이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 노칭할 줄 알아요?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노칭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2차 전지 제조 라인에 있어서 노칭 설비가 됐다라고 하고요. 최근 이제 스태킹 공정이죠. 쌓는 스태킹 공정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태킹도 해, 노칭도 해, 우리는 핵심 기술을 다 하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요 제품으로는 OLED 레이저 장비는 레이저 커팅 장비와 그리고 리프트 오프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노칭 장비, 그리고 조립 공정, 신공정 적용 신규 설비. 아마 이게 스태킹 아닌가 싶습니다. 뭐 주주님들은 아시고 계시겠죠. 저는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자, 레이저 커팅 장비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제종 공정 중에서 후공정에 적용되는 장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는 플렉시블 OLED 공정에서 적용된 장비랍니다. 갈수록 OLED, 플렉시블 OLED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요즘에 막 접히는 것들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롤러벌 TV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플렉시블 OLED 쪽이 성장한다 본다라면 이런 장비가 필요한 이슈가 생기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자기네들 노칭 장비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 자, 주요 제품을 보시면 매출액의 80%가 OLED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그 LG 디스플레이 향이나 이런 OLED 업체 향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훨씬 더 팍팍 뛰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지금 꾸준히 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도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 제가 감히 한번 예측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필옵틱스 한 주도 없습니다. 그 지인들이 계속 요즘에 재무제표 읽어달래요. 아우 정말. 자, 단가가 상이함으로 정해진 가격 판매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ASP 안 알려준다 했죠. 판가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더 메이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오더 메이드로 만들어진 장비 회사들은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시면 눈에 띄어요. 계속 보다 보면. 자, 매출 실적 부분에 보면 OLED는 내수 쪽에 증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내수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보다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판매 경로는 거의 대부분 오더 메이드니까 직납이죠. 직납의 형태를 띈다는 거, 뭐
근데 수출일 때는 에이전시를 끼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현지에 뭐 대리점이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2차 공정 장비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필 에너지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물적 분할을 한 회사죠. 이 회사에 대해서 약간 뒤에 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수주 잔고로는 현재 1560억 정도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진짜 오래간만에 하이테크 기업을 봅니다. 제 요즘에 거의 로우테크 기업들밖에 투자를 안 해서 옛날엔 제가 모멘텀 투자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모멘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 볼 일이 많지 않은데 오래간만에 지인 부탁으로 보는데 재밌네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자, 이제 재무상대표로 내려왔습니다. 연결 재무제표고요. 항상 체크해 보는 게 제가 현금성 자산 체크해 보죠. 현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작년, 재작년 적자 났는데 왜 이렇게 현금이 많아?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면 됩니다. 왜냐면 돈을 수익을 내서 못 벌었으니까 당연히 부채가 늘어났겠죠. 자, 재고자산은 비슷하고요. 매출 채권 또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 결론적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참고로 요즘 애들 비디오로 보는데요. 놀라운 이야기죠. 자,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는 좀 줄었고요. 이 비이자성 부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고요. 단기 차입금 많이 늘었죠. 30억 늘었고 유동성 전환산채 아까 12 발행했죠. 엄청 많이 늘었죠. 이거 뭐 150억 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기타 유동 부채 너무 많이 늘었죠. 200억이 늘었는데 이런 거는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건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차입금도 한 80억 정도 늘었다. 대체로 부채가 많이 늘었다.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순서가 대부분 부채로 많이 합니다. 근데 CB를 발행했다는 거 대부분 은행권에 빌릴 대로 땡겼을 때 이제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을 때 CB를 많이 땡기거든요. 혹은 대주주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간혹 지분을 주기 위해서 쓰는 악용하는 요소로도 쓰인다라고 하니까요. CB 발행한 기업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체크해야 될 게 기타 유동부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체크한 내용은 뒤에 주석에서 나옵니다. 자,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고요. 매출은 전년도 대비 지금 거의 한 30% 넘게 올랐고요. 판관비도 한 10% 정도 늘었는데 어쨌든 그 영업 손실에서는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00억 정도 지금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작년에 마이너스 100억이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올해 아마 턴한다. 올해는 이런 부분 지켜보셔야 합니다. 좀 빨리 알려주지. 자기는 다 사놓고 저한테 알려줘서 봐달라면 이 요즘에 주가 플롭틱스가 내렸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꼭 주변 지인들이 봐달라면 올랐다 내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티기 힘드니까 봐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예 주가를 안 봐서 모르겠네요. 자, 이거 저는 대주주 지분이 30% 이하면 잘 안 사요. 책임 경영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30% 라인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30%는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필 에너지가 있는데 필 에너지가 제가 뭐 이 기업 대강 보다 보니 SDI가 3자 유증을 했더라고요. SDI랑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SDI 향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SDI에서 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보통 MOU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더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 대부분 유증을 할 때는 MOU를 맺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네 공장의 일부를 쓸게 혹은 난 너한테 물량을 일부는 받아야 돼 이런 뭔가 뒤에 있는 그런 계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쪽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아까 기타 유동 부채를 보려고 여기 내려온 거예요.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재밌네요, 재밌어. 요즘에 제가 사놓은 애들이 다들 잠자고 있어가지고
주식을 잘 안 보고 요즘에 독서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재밌네요. 이런 게 사실 모멘텀 투자의 매력이죠. 오늘 기사가 두 건 떴죠. 하나 KTNG 관련된 그 담배값 인상 기사 하나 떴고, 그 다음에 최근에 LG 하우시스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제가 조만간에 커버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제가 체크는 안 했지만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은 보시면 제공품은 쉽게 생각하면 반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제품도 줄었고 원재료는 좀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많이 줄었죠. 제공품이 줄었다는 거는 완제품은 많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났죠. 자, 쭉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대출 부분도 같이 한번 봐줘야 되는데 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매입 채무가 줄어들었죠. 결론적으로 납품받고 나서 그 납품받은 돈을 많이 상환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유동부채 제가 체크해 놨죠. 계약부채가 늘어났어요. 계약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제 기준에서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납품하기로 한 거에 대한 부채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요 정도 금액은 납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약 부채, 그렇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부채들이죠. 부채로 잡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계약 부채. 계약 부채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으므로 한번 이번 기회에 계약 부채가 뭐지?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만큼은 무조건 고객사에다가 납품을 해줘야 된다. 근데 200억이 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뭐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1.4%짜리 36억 땡겼어요. 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워낙 싸게 땡겨서. 근데 이제 중장기 차입금 보면 2%대에 한 40억 늘었고요. 그리고 1%대에 43억 정도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뭐 전환사채도 있죠. 지금 위에 거는 거의 다 상환했고요. 요 밑에 게 포인트인데 얘가 한 200만 주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 이 정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필옵틱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훑어보면서 회사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차 전지 쪽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OLED도 예상외로 저는 사실 OLED 주변에 LG랑 삼성 다니는 분들 여쭤봤을 때, 야, 일회성일 거야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올 줄은 생각을 잘 못했어요.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한번 막 볼 때 16,000원대였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세트사가 그 패널사들이 먼저 올라가면 장비 업체들 대체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을 띱니다. 그 투자를 같이 할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재무가 약간 그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성장을 한다면, 그리고 제가 모멘텀 투자라면 그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하나의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재미는 없죠. 제가 유익하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일단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업으로 제가 찾아뵐 수 있겠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아까 뭐 KTNG라든지 LG 하우시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수요일 저녁 되세요. 모두 안녕.